지난달 14일 부산의 한 도심. 교차로를 내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질주를 멈추지 않고 이번엔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와 또 다른 차량을 잇따라 충돌합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진 차량들. 가해 운전자는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체가 하나 날라오길래 그지로 정신을 잃어버렸는데요. 막 탐사로 나서 눈을 떠보니까 내 몸을 피투성이 돼가있구만. 지난달 20일 국민연금공단. 기자회견에 나온 임원진이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하며 직접 사죄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질책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을 절감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단을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 폭력 조직이나 상습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거래되는 마약류가 최근 온라인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하며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와 다크웹, 그리고 가상화폐 등으로 거래 방식이 진화하면서 접근이 쉬워진 겁니다. 비접촉 거래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해외 여행객이 늘다 보니까 국제 우편을 통한 마약류의 밀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때문에 동남아 지역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들에 의한 마약류 남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취재진이 만난 20대 남성 A씨. 온라인을 통해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댔다 지난 5년 동안 마약에 빠져 지냈습니다. 호기심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합법화된 나라도 있고 구글링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나 이슈 같은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더 구글링 했었던 것 같아요. 반복되는 부작용과 망가진 심신에 몇 번이고 벗어나려 애를 썼지만 마약에 덫은 깊었습니다. 단맛이 없고 입이 쫙쫙 마르고 머리는 잘 안 돌아가고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이제 다시 하나를 먹게 되면 다시 뇌는 이제 폭발되고 일상생활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안 할 때가 부작용이 더 크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사이트에 접속해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했습니다. 단어를 검색하자 곧바로 쏟아지는 거래 게시물들. 게시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쭉 지금 판매하는 글이들죠. 그램당 얼마인지 나와 있고 텔레그램 주소가 아이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가짜 거래가 기승을 부리자 실물을 보여주는 이른바 인증샷을 올려놓는 곳도 있습니다. 또 다른 SNS 사이트에서 역시 같은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얼핏 보기엔 그냥 보통 일반적인 게시물이 보이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마약으로 보이는 게시물이 확인이 됩니다. 들어가 볼까요? 클릭을 해보니까 역시 전문으로 거래를 하는 계정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계정에는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와 거래가 가능한 지역까지 기재돼 있습니다. 메신저도 SNS도 신원 확인이 어려운 해외 사이트인 점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약을 상징하는 단어만 알고 있더라도 이 SNS상에서 쉽게 거래를 유도하는 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적게는 10,000원대부터 많게는 100만 원대까지 가격과 종류도 다양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은 모두 7,000여 명. 이 가운데 다크웹과 가상통화 등 비대면 거래 마약 사범은 278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 유통도 심각합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한 성인용품점. 안녕하세요. 취재진이 특정 의약품의 판매 여부를 물었습니다. 체험제 그런 것도 팔아요, 여기? 체험제?
가격이 얼마나? 3만 원. 어떻게 생겼어요?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가게 주인. 원래 그냥 하도 먹이고. 취재진이 찾는 약 대신에 다른 약을 추천하며 사용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 앞선 가게처럼 취재진에게 비슷한 제품을 보여줍니다. 가루도 괜찮아요. 가루는 이제 커피, 그러면 곁들여서 같이 해주면 좋아합니다. 효과는 좋아요? 아무나 이렇게 못 팔아요. 이게 제일 싼 거요. 이게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나 보내거든. 전문가들은 치료 목적으로도 써서는 안 되는 약물까지 무분별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의료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개인병원 문턱도 훨씬 낮고 아무래도 약 처방 받기도 수월하거든요.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의원에서도 처방받을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고, 마약을 포함한 비항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중독 과정도 심해져 가고 있죠. 허가 기준의 진단 기준을 정확하게 해놓고 진단명을 정확하게 붙여놓고 거기에 맞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약을 처방하자는 거죠.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치료가 어려운 만큼 공급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확산을 막고 단순 투약자에게는 치료와 재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법을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병이에요. 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 약을 끊고 회복해서 사회 일원으로 살고 싶은데 치료하는 거는 없어요. 정부에서 관심도 없고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길금입니다.